반갑습니다. 영국 보살님이 제일 먼저 나와 계시대. 이제 저 소리 좀 들어봐라. 영국 많이 이제 그 코로나 괜찮은가요? 지금 그거는 그 백신 많이 안 맞았어요? 백신은 많이 맞았지만 인도 변이종이 지금 곳곳에 번져서 조금 긴장한 중이에요. 몇 프로 그 정도 동네는 가지 말라고. 백신 몇 프로 정도 맞았는가요? 50% 넘는 것 같은데 이제 20대 30대 맞아요. 우리는 여기 아직 그 10%대를 못 넘고 한 7, 8%대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뭐 300, 30% 되는 것 같아요. 300 몇십만 정도 이제 그 맞은 것 같고, 60에서 75세 사이에 예약률이 58%가 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백신에 대한 좀 그 뭐라 그럴까,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조금 그 불신하는 것하고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오히려 잘못된 견해인 것 같아요. 그건 위험한 거는 그 위험도가 백신을 맞아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위험도는 우리가 소화제 먹고 뭐 배탈 나는 위험도보다 훨씬 더 적은 건데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안이 이제 우리가 백신이 없을 때는 그 마스크나 거리 띄우기 또는 통제 이런 것이 이제 그 맞는데, 백신이 아니고서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을 아주 그 의사가 백신을 이 사람은 맞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진단 내린 사람 외에는 백신을 다 남을 위해서도 다 맞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너무 겁을 먹고 이제 뭐 이게 죽을 수 있는 확률은 뭐 100만 분의 1 정도 되면 그건 프로테이지도 아니고, 내가 항상 말하지만 걸어가다가 그 길바닥에서 넘어져서 머리가 깨져서 죽을 정도, 그 정도 확률도 안 되는 것인데, 이제 백신에 대해서 이제 불신도 하고 있고, 너무 그렇게 이제 거기에 의심도 하고 있고, 그래서 화이자 걸 갖다 이제 다 맞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요, 미국 우선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지 백신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지금 통계 나오는 것으로 봐도 별 차이가 없고, 아스트라제네카 것이 무슨 뭐 더 그 부작용이 더 있고 화이자기 덜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전혀 맞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백신을 다 맞는 것이 굉장히 그 좋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그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놓치지 마시고 백신을 맞고, 또 특히나 기저질환이 있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꼭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이제 그 백신이 오면 그 이제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서는 아마도 백신에서 항체가 빨리 이제 그 집단 면역이 형성이 안 되고, 이제 그렇게 되지면 국제사회에서 고립 아닌 고립이 되어 버릴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고립 아닌 고립이 돼서 이제 경제적으로건 모든 부분에서 이제 다 뒤처지게 되고, 그런 것이 이게 경제의 경쟁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1년 정도, 만약에 6개월이나 1년 정도 고립이 되어져 버리면요, 경제 굉장히 뒤처지는 상황이 벌어질 거니까, 국민들께서 백신 맞는데 그냥 엄청나게
그 언론들이 너무 이상하게 부추기나 놓은 것 같아요. 부추기 놓은 것 같아서 그게 안 그래도 이제 조금씩은 다 그 불안감을 갖고 있는 데다가 언론의 그 안 좋은 언론들, 별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 안 하는 언론들 같은 경우는 회방을 많이 놔버린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다 이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다 맞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미국을 갔을 때도 좀 이제 너무 이렇게 단편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이제 한국이 기본 생산 기술이나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발달되고 그래서 세계 제조업에 제조해서 세계 상품을 팔아먹는데 6위 가까이 되니까 세계 G7 그 회의에도 참석해달라고 이제 G10 정도의 우리가 우리를 보고 들어와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투자를 한 40조에서 44조 정도 자동차 배터리 그다음에 등등 몇 가지 반도체 이런 부분에 몇 가지 투자를 해달라 그러고 미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해줬을 때 고용이 몇만 명 정도의 고용이 되기 때문에 미국도 이익이고 또 공동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그걸 갖다 배터리나 이런 것을 갖다 미국에 투자한다니까 우리가 돈을 갖다 퍼줘버린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하고 같이 해서 자동차하고 배터리 장사를 같이 하자는 얘기고 한국도 돈을 벌고 미국은 이제 고용을 해서 벌고 자기네 원천 기술을 가지고 물건을 같이 생산하기 때문에 이제 또 돈을 벌고 같이 돈을 벌자라는 뜻이지. 우리는 돈을 갖다 퍼줘버리고 그냥 말아버리는 식으로 그렇게 투자라는 것을 누가 그렇게 한답니까? 일부에서는 또 매스컴인데도 그런 얘기를 갖다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매우 잘못된 얘기고 이번에 가장 우리가 이제 전시작전권만큼이나 우리가 이익을 본 것이 미사일 규제, 미사일 통제 초기에 미사일 통제할 때는 우리가 180km인가 160km밖에 못했어요. 이어서 휴전선 근방에서 미사일 쏘더라도 이북의 평양을 갖다 제대로 못 가는 그런 정도로 밖에 못했거든요. 전부 다 미사일이 전부 다 미제 미사일 사다가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미사일 거리와 탄두가 전부 다 제한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체 연료를 쓸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렇게 하면요. 지금 이제 이 고흥 나라도에 있는 우주선 쏘아 올리는 것도 발사체가 미사일 발사체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다 폭탄을 붙이면 그냥 미사일이고요. 앞에다가 위성을 붙이면 그거는 그냥 우주 발사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주 발사체 개발하는 것도 우주선 발사체 개발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사거리나 탄두 같은 것도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이걸 미사일 주권을 찾은 것은 전시작전권을 되돌려 받은 것만큼이나 이건 중요하거든요. 중국을 갖다가 여기서 중국이 북경까지가 약 1000km밖에 안 되거든요. 1000km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2000km, 3000km면 중국 전역을 갖다가 이게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도 만들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우리나라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상당히 이제 이번에 또 얻은 것이 되고 그다음에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싱가포르 협의라든지 또는 남북한이 협의한 것을 갖다 기본으로 삼아서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기본으로 그대로 삼고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은 우리 얘기를 갖다가 다 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다 우리가 얻을 만큼 얻고 또 줄 거는 그만큼 주고 서로 주고 받았다가 상호적이고 호혜적이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회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다 가서 할 때는 그 뭐 전두환 정권도 그렇고 박정희 정권도 그렇고 전부 다 얻으러 갔죠. 얻으러 갔고 이제 군사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는 전부 다 그냥 정권이 부도덕하니까 가서 정권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그냥 했던 그런 것이 대다수였고 인정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숙이고 들어갔던 것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이제 서로가 상호적이고 서로가 호혜적이고 그렇게 이제 됐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하고는 또 이렇게 크게 멀어질 수가 없는 지금 상업적인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중국 쪽에 크게 자극시키지 않고 이제 대만 해협이라든지 이쪽에 바다 통로에 관한 그런 해협의 위협 같은 거 대만 문제에 관해서도 상당히 중국을 갖다 배려해서 그 성명서를 만들고 했던 것은 중국이 크게 반발을 안 하는 것으로 봐서 그것도 이제 외교적으로 성과를 갖다가 이제 이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외교가 이제 국가가 민주화되고 또 어느 정도 국가가 잘 살게 되니까 서로가 호혜적이고 이렇게 되어져서 좋은 것이지 그런 것도 그냥 전혀 그냥 일방적으로 가서 뭐 달라고만 맨날 매달리고 했던 때는 창피하기도 하고 국가 자체가 그렇게 자랑스럽지도 못한 그런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상당히 균등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내가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협도 많이 하고 쇼도 많이 하고 너무 오버한 부분도 많고 그랬는데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같이 해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스와프 같은 경우는 그거는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백신 스와프 같은 거 우리가 우리 특허 기술로서 백신을 지금 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서로 우리가 없을 때 모자랄 때 갖다 쓰고 우리가 맺는 것을 갖다 준다 그러지만 지금은 우리는 특허 기술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와프 한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좀 우리 쪽의 일부에서 바람이었지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마도 그쪽에 이제 바이오 산업하고 백신 생산 산업 이쪽으로 이제 모더나 쪽에 또 우리 기술 우리는 원액을 갖고 와서 이어서 희석시켜서 병 안에 이제 집어넣고 하는 것만 우리가 한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기술도 기술의 진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기술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기초과학이 발전해야 이제 그걸 같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지. 그렇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기술을 다 주라 그렇게는 모더나 사회 또 요구를 못 할 거예요. 정부도 미국 정부도 그렇게 하지 못할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산하고자 하는 생산 기지의 허브로서는 작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더라고요. 이제 쭉 서로 상호 합의문을 갖다 이렇게 나도 이제 쭉 보니까 그런 정도는 서로가 이제 주고받았다, 잘 주고받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제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막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핵심 부분만 좀 설명을 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막 이것도 세밀하게 이제 알면 좋은 부분은 있지만은도 그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식이 오늘 계속 한
7개 개송 정도는 그렇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47페이지 맨 밑에 맨 밑에 개송을 여러분께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만일 원인이 마주하여 결과를 생겨나게 했을 때 이제 이제 요렇게 한번 봅시다. 원인이 콩이 있고 그냥 콩의 이 원인이 이 조건을 줘서 여기에 싹이 터서 이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만일 콩에서 그냥 바로 콩이 나왔다면, 원인에서 원인을 바로 접했다면, 그래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실제 이제 요거는 뭘 얘기한 거냐면, 브라만들이 저 하늘에 브라만 창조신이 있고 그 창조신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 원인에서 원인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인과법을 말씀을 드리더라도, 콩에서 물도 안 주고 햇볕도 안 주고 땅에 심지도 않고 콩에서 콩으로 이분해서 똑같은 콩이 나올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브라만 신이 창조했다라는 것 자체가, 브라만 신이 창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신이 창조를 한 것은 어떤 식이냐면, 원인에서 원인이 나온 거예요. 원인에서 원인을 갖고 결과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 조건이 없다라는 얘기죠. 아무 조건이 없다. 그럼 조건이 없으니까 뭐냐면, 원인에서 원인이 나와버리니까 콩에서 그냥 콩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콩을 심거나 가꾸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이제 창조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큰 에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브라만 신에서 아트만이 나왔기 때문에, 아트만 이거는 내버려 둬도 브라만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논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 철학적 모순에서 이제 나온 얘기예요. 철학적 모순에서. 그럼 이제 이거는 이 얘기가 또 어떻게 성립은 안 되지만은도 어떻게 이게 지금 유통되고 있느냐면, 어머니가 계셔. 아버지라는 조건이 없이도 아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이게. 그게 가능치가 않는데, 창조신을 믿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인에서 그대로 떨어져 나서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원인과 이 지금 떨어져 온 결과라는 것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달라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브라만과 아트만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논리로 나온 것이, 부처님 태어나시기 한 200~300년 전부터 우파니샤드 시대에 범아는 같다 그래요. 범아 1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브라만과 아트만은 똑같은 것이다. 그 브라만과 아트만이 똑같은 것이라서 여기 떨어져 나와가지고 사람이 됐는데, 사실 이것도 성립이 안 된 거라. 브라만 신에서 아트만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게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다르게 될 수가 없어. 브라만, 아트만 똑같고, 그것도 사람도 똑같아야 돼.
이거는 이제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논리 자체가, 그럼 왜 자꾸 부처님이나 이 조사생들이 이런 걸 철저하게 얘기했느냐 하면, 아닌 것을 가지고, 맞지 않은 것을 가지고 논리를 세웠을 때, 인간의 삶의 문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버린다. 이게 아주 심각하게 다르게 나가버린다. 이게 이제 지배 윤리가, 논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형성되기도 하고, 서양의 캐톨릭 같은 경우는, 저거들은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자기네들은 떨어져 나온 선택받은 선민이고, 흑인이나 항인종들 같은 경우는, 그거는 사람, 흑인들 같은 경우는 노예 정도, 원숭이 정도로 봤지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 걔들이. 그렇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모든 동물이나 이런 것을 다 향유, 사람의 소유라고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줬다는 얘기야. 그게 논리적으로 엄청난 모순을 갖다 이제 범해버린 거죠. 따라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원인이 있고 원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서 인과 인,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결과는 원인하고 같으냐 하면 같지를 않아요. 완전히 다르냐 완전히 다르지도 않아요. 조건이 주어진 것만큼 달라졌을 뿐이에요. 설명을 이렇게 사실 명확하고 명료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대가 만일 원인과 원인끼리 마주하여 결과가 생겨났다 그러면 그것들의 작용은 하나이므로 생겨나게 된 것은 다름이 없어. 생겨난 결과는 원인과 똑같은 거여야 돼. 그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런 논리를 한번 칩시다.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님은 독생자이고 예수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논리대로 한다면 원인의 조건이 없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원인에서 원인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브라만 신과 우리는 똑같아야 되고, 모든 생명체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야.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모순이에요. 엄청난 모순이란 말이에요. 또 그것이 완전 여기서부터 브라만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는데 그럼 각각 다른 별개다 그러면 콩을 반쪽이 내는데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다른 것이다라고, 이쪽은 콩이고 이쪽은 쌀이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적인 것을 갖다가 생각을 안 하면, 깊이 있게 안 보면 철학적 수많은 모순들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모순들을 뭉개버린다고. 그러므로 거기에서 철학적 모순과 논리적 모순과 수학적 모순 때문에 우리가 삶을 갖다가 전혀 사실과 진실에 맞지 않게 생활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흔히 자꾸 얘기하는 것이, 콩을 심어 놓고 기도를 100일 하니까 팥이 됐다.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성립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아주 잘못된 것을 저질러 놓고, 잘못된 것을 원인을 만들어 놓고 내가 다른 짓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면 불교를 갖다 완전히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불교를 완전히 우리가 이제 불상을 모셔놨거나 또는 불화를 그려놨다. 불화를 벽에다가 또는 탱화에다 근사하게 그려놨다. 거기는 종이가 들어갔고 물감이 들어갔고 그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다. 만약에 우리가 그 탱화에 또는 그 백화에 그 불상에 빌어가지고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종이로 또는 물감으로 붓으로 그린 탱화가 우리에게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삶에. 내가 그 마음이라는 것을 작동시켜서 내가 부처님처럼 되고자 노력하는 이 마음이 없다면 그가 원인이 돼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빈다라고 했을 때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스럽게 마음을 갖다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그 이타적인 마음이 확대되게끔 노력하는 가운데서 결과가 나한테 복이라고 오는 것이지, 내가 이타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는 나에게 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이건 너무나도 자명한 일인데 사람들은 자꾸 딴 얘기를 한다고. 딴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러한 두 가지를 끊고서야, 별개라면 그 원인이 아닌 것들과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원인이 있었고 그게 떨어져 나와서 결과가 되는데 이 결과와 원인이 다른 것이라면 이거는 또 성립이 안 되는 것인데,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서는 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깨침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갑자기 참선으로 뭐 깨달음을 이루고 이런 얘기는 성립이 안 된다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갑자기 뭐가, 그냥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자고요. 별을 갖다가 이제 모내기를 오늘 했어. 오늘 하고 이제 모내기 다 끝내고 손 다 씻고 나오면서 낫 들고 와서 별을 베면 되겠지. 동시에 한 사람은 모를 신고 한 사람은 별을 베면 벤다고, 그게 배가 그 사이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바로 벼가 달려서 익었겠어요? 적어도 4, 5개월은 걸려야 익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도노돈수라는 것은 하나도 안 닦고 바로 깨닫는다라고, 바로 도노하고 돈수 두 개가 오와 수가 같다라고 한다면 그건 콩을 심어놓고 바로 콩을 돌았을 필요도, 콩 심으면서 바로 콩을 익었다고 배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험악한 논리인지 몰라. 내가 아무리 빨리 된다 손 치더라도 참선하는 법을 배워서 사흘이라도 정진을 했다가 있어야 돼. 사흘이라도. 아무리 속성으로 한다 그러더라도.
그래서 한국 불교의 말법의 모순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인에서 결과가 바로 나온다. 이런 것이 이제 성립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지금 브라만교를 아주 심각하게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대들의 논리가 완벽하게 다 못 쓴 것이다. 하나도 성립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도 성립이 안 된다. 만일 그대의 원인이 결과를 생겨나게 하지 못하는 까닭에 결과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아까 원인에서 원인이 바로 결과가 바로 나온다면,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대 논리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결과가 있지 않는 모습이다. 결과라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콩을 심어 놓고 콩 심자마자 호미로 덮자마자 낫으로 바로 벨라 그러면 거기에는 콩대가 올라와 있지 않고 콩 깍지가 열려 있지도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 육사외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원인과 그러니까 씨앗과 결과는 다 같이 있다고 이렇게 설파를 한 거야. 씨앗과 결과는 같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윗보를 읽는데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버렸냐면, 그 사람이 뭘 잘 입고 다니냐, 무명 옷을 잘 입고 다니니까, 인도 사람 무명 옷 잘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대는 그러면 무명 씨를 입고 다니지 무명 씨를 왜 입고 다니냐고요. 씨에 실이 있다면 씨 그 자체가 그 무명배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명씨일 때는 아직 실이 거기 없어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연기로서 발생한 것이지 그게 있지 않아요. 따라서 원인에서 원인이 나왔다면 그 결과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브라만에서 아트만이 나왔다면 그 아트만 자체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발생이 안 된다. 그렇게 발생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발생되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일 그대의 원인이 결과를 생겨나게 하지 못하는 까닭에 결과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결과를 여인 원인이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결과가 없다라고 할 때는 원인도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빈논에 가서 씨앗도 안 심고 한 6개월 지난 뒤에 가서 논에 배로 가면 배가 거기 있겠어요? 없지. 그럼 결과가 없다는 것은 원인이 거기 없었다는 얘기야. 결과.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갖다 정확하게 들여놓고 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결과는 앞에 수없는 원인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삶이지, 그냥 신이 있으라 그러면 있고, 생기라 그러면 생기고, 죽으라 그러면 죽고, 그렇게 된 상황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이게 이제 전부 다 원인과 조건과, 그래서 결과가 형성되고, 그 결과는 다시 원인이 되고, 그 원인에 의해서 조건이 되지고, 조건이 형성되지고, 그 조건에 의해서 다시 결과가 나온,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상속이라 그랬고, 상속되어지는 것을 윤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한다라고 얘기 자꾸 하면서 인과법을 생각하지 않고 연기법을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은 100% 허구다 그 말이에요. 100% 허구다. 있지다니 이러한 두 가지 모두 환영과 같은 까닭.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사람이 지어낸 개념일 뿐이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그러니까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원인과 결과가 없다는 것은 원인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원인과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건 전부 다 허구다 그 말이에요.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연기법의 그 핵심은 공성이지만은 연기해 나가는 이 과정을 갖다 명료하게 들여다놓고 보면 그 안에 자성이 없이 서로 의지해서 상속될 뿐이다 그런 얘기야. 서로 의지해서 상속되는 것이지 그 안에 무슨 원인과 원인에 의해서 원인이 또 하나 생기고 그 원인이 결과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렇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법을 잘 아는 것은 지금의 연기법을 우리는 과학적인 것을 갖다가 읽을 때 무자성과 연기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유한 사람은 과학적인 얘기는 아주 쉬워요. 과학적인 얘기를. 나는 그래서 의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는 좀 이상하게 보지. 치료 올 때는 맨날 원인을 찾고 그 낫는 조건을 만들고 그래서 나을 것이 결과가 낫는 결과가 올 것이 아니지 맨날 연기적 사고를 해. 그런데 가서 하나님이 갑자기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그걸 믿고 있다니. 산부인과 의사가 그 완전 아기 낳는 걸 전공으로 그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 아니요?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믿는다는 얘기는 산부인과 의사 얘기를 포기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그럼 그거고 이거고 다른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각을 자꾸 할 수 없게끔 막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믿어라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건 굉장히 진짜 무지한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배격하는 것이 배격당하는 것을 마주하여 반박하는 것인가. 지금 이제 요것도요, 이거는 이제 그 논쟁하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격을 하는 내가 배격을 당하는 대상을 마주해놓고 저걸 갖다 공격하는 것인가. 근데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공격을 하는 나와 공격을 당하는 대상이 사실은 따로 없거든요. 사실은 따로 없거든. 그럼 우리가 공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내 남편을 공격했다, 내 시어머니를 공격했다 그러면 시어머니 존재 자체가 나를 며느리로 존재케 한 것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격하는 것은 바로 나의 며느리를 공격하는 거냐 똑같죠. 며느리가 공격한 것 같지만 며느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엇을 배격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격하는 대상과 공격하는 내가 사실은 둘이 아니란 말이야. 사실은 둘이 아니란 말이야. 마주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러한 허물은 그대에게 역시 적용되지 않는가. 그와 같이 말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부수는 그때 그대가 배격하는 대상을 배격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놓고 보면 내가 시어머니를 계속 공격했다. 근데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시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며느리가 있고 며느리가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생긴 건데 내가 시어머니를 공격한다라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날 공격을 해도 끝이 안 나요, 이게. 지 머리 끄댕이를 찧어 뜯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쟁을 할 때도요, 우리 이제 그 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여야 싸우는 모습을 보면 전부 다 나는 지 머리 끄댕이를 잡아 당기는 얘기를 갖다 계속 하고 있어서 이놈들아 전부 다 머리 깎고 출근하라 잡아 당기는 머리 닿을게.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무엇을 얘기할 때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은 안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은, 싸우기 위한 싸움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북 같은 경우도 너들고 싸우려고 원자탄을 만들었다. 그 원자탄이 지금 누구 땅에서 가장 오래 있을까요? 이북 땅에서 가장 오래 있고, 거기서 만약에 터질 가능성 제일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싸우기 위한 싸움, 이것은 그 논리학에서 맞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논리에서 졌을 때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에서 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부끼리 싸움을 할 때요, 절대 싸우기 위한 싸움을 하면 끝이 없어요. 왜? 결국 자기를 물어뜯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머리끄댕이를 잡아 뜯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을 할 때도 절대 싸우기 위한 싸움은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를 갖고 싸워야 돼요. 배격하는 것이 배격 대상을 마주하지 않고 배격하는 것인가? 이거 만약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서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성립도 안 됐는데 서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싸울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만났을 때는 다 좋아요. 아직 그때는 싸움이 안 일어났어요. 싸움을 했다는 것은 전부 다 상대를 하고서 대면을 상대적일 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은 낮은 햇빛이 있는 낮은 밤으로 인해서 있고, 밤은 낮으로 인해서 있기 때문에 밤과 낮이 서로 싸운다라는 것은 사실상은 성립이 안 돼요. 또. 그런데 이제 제일 사람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은 나와 내 그림자가 만약에 싸운다고 칩시다. 그것은 그림자는 내 몸의 그림자이고 또 내 몸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겼고 서로 상대해서 생긴 거라고. 따라서 두
그림자와 내 몸이 싸우는 것은 그건 싸움이 성립이 안 돼요. 전부 다 헛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내가 싸우는 것도 그건 성립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중생심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아심을 일으켜서 아집을 갖고 싸우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서로 존재하는 것인 줄 안다면 싸움이 성립이 안 돼요. 만일 마주해서 한 것이라 해도 이미 말한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주장이 있는 그대에게 해당하는 시 나에게 이 주장은 있지 않기 때문에 역설이 되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지금 요 얘기는 연기법을 갖다가 김양자는 맨날 나오다 말다 그러냐? 예? 야, 운전하다가 말다가 막 듣다가 말다 그러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놓고 보면 그 외도들이 연기법에 대해서 공성에 대해서 이제 반격을 하는데 그대들이 하는 반격은 사실 그 싸움을 위한 싸움이지 실제로는 그 옳지 않은 싸움이다. 만약에 논쟁을 걸어온다면 합리적이고 사실을 갖고서 전부 다 논쟁을 걸어와라. 걸어와라. 마치 그대가 태양에 있는 특징들을 그림자에서도 일식을 비롯한 여러 상황에서도 보게 되듯이 태양과 그림자가 만났건 만나지 않았건 간에 이치가 아니지만 의존해서 이름만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태양 얘기까지 갈 거 없이 태양과 그림자는 서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서로 본다면 그림자하고 태양하고 아니 태양이 그늘진 게 그림자잖아. 그러니까 그림자에서는 태양이 안 보이잖아. 영원히 태양은 그림자를 못 봐. 우리가 라이트를 비추었을 때 앞에 빛이 비친 부분만 보지 뒤에 그림자 진 부분은 안 보이잖아요. 뒤에 그림자 진 부분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태양과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것 말 자체가 모순이야. 그림자는 제3자가 봐야 보이거든. 그림자는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봐야 보이는 거야. 봐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마치 그대가 태양에 있는 특징들을 그림자에서도 일식을 비롯한 여러 상황에 보게 되듯 태양과 그림자가 만나건 만나지 않건 간에 이치가 아니지만 의존해서 이름만으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태양하고 그림자는 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태양에서 그림자를 봤다는 것은 이름만 있는 거야. 이름만 있는 거야. 내가 이제 하나 더 예를 들죠. 상사화 알죠? 상사화. 그걸 뭐라 그러더라? 꽃무릇이라 그러는데 꽃무릇이 생각이 안 나서 물것이라 그랬어. 꽃무릇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옛날에 비구니 이렵스님이 그걸 시를 지었는데 화엽 불상존이라 꽃과 이파리가 서로 보지 못해. 꽃이 오고 지면 그때 이제 이파리가 올라오고. 왜? 꽃대가 먼저 올라와 버려. 그럼 또 이제
이파리가 지면 꽃이 올라오고 서로 그래. 꽃과 이파리는 서로 보지 못하니 태양과 그림자는 서로 보지 못해. 태양과 그림자는 서로 보지 못하는데,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해 그대들이 말하는 그 어둠을 가지고 무엇을 보겠느냐라는 뜻도 있고, 그림자 속에서 무엇을 보겠냐는 뜻도 있고,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태양에서 바라볼 때는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을 태양에다 놓고 본다면 그림자는 없는 거라. 그림자는 없는 거라. 나 지금 여기 이 불 해놨잖아요. 이렇게 비치면 이 앞을 이렇게 보면 그림자는 하나도 안 보여. 불 비친 앞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양한테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림자는 못 봅니다. 이름만 존재할 뿐이야. 지금 그 비유를 한 거야. 이름만 존재를 한 거야. 실제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마치 그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꾸미듯이 여기 이 중생들은 말이야. 중생들은 요 얘기를 갖다 이제 진지의 공성에서 놓고 본다면 이 세상에 연기로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 사실 그림자일 뿐이라. 그래서 반야신경에 시고 공중, 그렇기 때문에 공 가운데는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양비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안계 이게 뭐 그 다 그렇게 한 거야.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12연기죠. 무고진멸도, 무지, 지혜라는 것도 있지 않고, 영무덕, 얻을 것도 없어서 이무소득고로 하나도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까닭에 보살은 이럴 것이 하나도 없어서 두려움도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냥 이럴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길을 가다가 그래도 안 싸우려고 그러면요. 비싼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잘 때려서 입고 나가면 안 싸워요. 싸우려고 하면 옷을 다 버리는데. 그러니까 그 옷을 갖다 아예 못 입고 나간다 그런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싸울 때 별로 머뭇거림 없이 옷 찢어지는지 말든지 싸운다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진지에서 놓고 볼 때는 실제 존재가 아니고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인데 거기다 이름들을 근사하게 붙여. 백악관, 청와대, 미인, 뭐 아름다움, 뭔 이름을 잔뜩 붙이고 군대도 뭐 다 지난해나 똥짤막한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별을 갖다 5개 달았느니 4개 달았느니 그런 걸 가지고 오만 폼을 다 잡고 뭐 훈장을 주고 훈장 그거 양철 쪼가리를 갖다 이북놈들은 주릉주릉 달고 있다가 양철 쪼가리 그거 뭐 달고 있으면 어떻을 거야? 또 뭐 트로피를 쭉 갖다 놓고 트로피 그거 갖다 놓으면 전부 다 뭐 크리스탈 그런 것이지. 아니 우리 따져놓고 보면 금덩어리 본으로 그게 먹을 것을 좀 바꿔주니까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 금덩어리를 씹어 먹을 거요. 그걸 가지고 쟁기를 만들 거요. 칼을 만들 거요. 뭐 할 거요 그거?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무겁게 왜 끼고 다니지? 난 이해를 못 하겠대.
돌 가운데 그건 담장 쌓을 수도 없고 말이야. 또 이거 쌓아놓으면 누가 빼가 버릴 거 아니야. 제일 허망한 돌이 그 다이아몬드야. 아, 요만 조그만 거 그걸 가지고 그거 비싸다고. 유리조각 같은 거 그거 비싸다고 뭐 오늘 텔레비에 나오는데 뭐 무슨 5색이나 하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게 뭐 몇 캐럿짜리인데 320억이가 팔렸다 그래. 320억인가 얼마 팔렸다고 그래. 돈도 그냥 그 허망하지만은 또 다이아몬드도 그 허망한 걸 320억이나 어떤 허망한 놈이 샀는지 난 이해가 안 돼. 홍콩 놈이, 홍콩 누가 뭐 홍콩에서 경매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해놓잖아요. 그죠? 궁궐도 가보면 무슨 무슨 갱회로, 무슨 건정전, 무슨 교태전. 왕비 사는 데가 교태전인데, 교태전으로 이름을 그럴싸하게 찍어놨는데, 그냥 사람 한 사람이지, 뭐, 그건 별 볼 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왕들도 참, 그렇게 흠망한 이름들을 갖다 세우고 살라니까 어마한 폼을 다 잡고, 왕은 뛰어가지도 못해. 뛰어가면 전하 채 못 떨어집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오만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과 모양을 내서 그게 무슨 아름답고 어쩌고 저쩌고. 저번에 이제 이런 얘기하면 욕을 좀 먹겠지만은도 어떤 분이 아주 세상에 이런 일인가 그거 나왔는데 옛날 고데기를 가지고 싹 머리를 갖다 마는데 옛날 고데기 가스불에다 구워가지고 샥 트는 것은 요즘 고데기보다는 이게 오래 가고 어쩌고 하면 그걸로 해샀더라고. 아, 머리카락 그 신경도 없는 걸 갖다 오래 가면 뭐 하고 안 오래 가면 뭐 할 거야 그거. 그 평생 그걸 갖다 말고서 밥 벌어 먹고 살았다니 참. 나뭐 머리카락이나 평생 똘똘 말아주고 그게 참 가치 있는 일이었다 그러면 전에 나는 얼마나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합니다 하고 대법관 있었잖아요. 그 여자분. 예? 이름이 뭐지? 있었는데 그 집에서 하여튼 밥에 먹고 머리 말아가지고 머리 마른 거 있잖아요. 이거 말아가지고 가다가 그 승용차 타고 왔는데 머리를 이 만 걸 다 안 빼고 갔는지 일부러 사무실까지 갈 때까지 머리가 말려 있으라고 안 빼고 갔는지 몰라도 그 대법관이 남 재판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탄핵을 인용합니다. 그 소리로 가면서 그걸 달고 가야 되겠어? 내 되게 무섭더라고. 오만 폼 다 잡아도 똥자루라니까. 이 몸뚱아리가 오만 폼 다 잡아도 똥자루고 피고름 자루라니까. 뭐 이름을 갖다 뭐를 붙여놔도 왕 무슨 대신 그 사람이 청빈하게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도 전부 다 똥자루야. 뭐 특별히 달라질 게 뭐 있노? 특별히 오늘 나는 아부야? 그 다큐멘터리를 갖다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전에 봤는데 한 번 더 봤어. 할멈하고 영감하고 오랫동안 거의 70년 가까이를 하고 사시는데 할머니가 먼저 죽고 할아버지가 이제 죽기 직전까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늙어서 저렇게 늙어서 이제 참 희말이 빠져서 가는 그 모습 그대로가 사실인데 글쎄 그따 이름을 붙여서 뭘 할 것이며 거기를 어떻게 미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도 반야의 얼굴로 정하며 능력을 보게 되는 논리는 타당성을 여의도 주장하는 바를 깨닫는다고 알더라. 반야로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무상하다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욕심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 특별한 거 없어. 반야라고 이름을 붙여서 뭐 반야가 대단한 거냐, 반야라고 특별히 있는 건 아니잖아. 건강경에서도 뭐 반야바라밀이라고 이름하지만은 또 적비반야바라밀이고 뭐 다 두드러 깨놨잖아. 저 포크레인에 앞에 다다다다다닥 하면서 그걸 크레카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크레카는 비스켓 같은데? 하여튼 뭐 그 두두두 앞에 막 콘크리트 깨는 거 있잖아. 그거. 뭐 건물과 두드러 깨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소리 탁탁 나면서 깨는 거 있잖아. 송곳처럼 돼가지고. 그것처럼 다 두드러 부시는 것이지 허명과 허상과 그림자를 다 깨는 것이지.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쏙지 말라고 다 얘기하는 것이 반야지 무슨 특별한 반야라는 게 특별히 있는 거 아니잖아. 그거 쏙지 말아야 돼. 근리자 보살은 왜 들어가 버렸어? 머리 아픈가 보다. 뒤에 아까 기대가 있더라. 서장사 보유수 보살은 왜 들어갔어? 만일 자신의 주장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논리는 실제하고 실제 이해하게 되는 주장하는 바의 본질 역시 존재한다면 마주하는 등의 논리를 적용했을 때 그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상심하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아주 간략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내 고집 피우는 것이 그대로 실제이고 네 고집 피우는 것도 실제라 그러면 참 그게 실제 같으면 그렇게 주장을 할 필요가 뭐 있어. 실제 있는데 전부 다 지가 세운 고집들이라. 그러나 그 고집 부렸던 것이 이거 허망한 것이구나 하고 알고 나면 고집 부리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몰라. 그 부부 싸움할 때도 고집 부리지 마시오. 우리 항도진 처사님 저 고집 좀 부리시는가 저 해봐. 에? 고집 좀 부리시오. 에? 고집 일도 안 부립니다. 일도 안 그거는 보살님한테 물어봐야 돼. 요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고집을 많이 부리나 본데? 전혀 안 합니다, 저는. 보살님 어째? 그 이정혜 보살님은 고집 좀 부려요? 엄청나게 부립니다. 오늘 저녁에 싸우지 마시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고집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고집 부릴 일이 없어. 다 놓아 버리는 일이지 고집 부릴 일은 없어. 그래서 누가 와서 그 초파일에 묻더라고. 다시 집권을 하려 그러면 대통령을 우리 당에서 뽑으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대번에 대답을 해줬어. 국민을 설득하고 당신 고집을 당신네들 당이나 집권하는 사람들이 고집 부리지만 국민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고. 집값이 올라갔으면 올라간 거지 무슨 어째서 올라갔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못 떨어뜨리면 죄송하다고 무릎이 부러지도록 빌으라고 그랬다.
아, 지 주머니에서 돈이 몇 억씩 더 나가게 생겼는데 그게 승질을 안 나게 생겼냐고. 그래서 내가 집값 내리라 그랬어. 어떻게 내립니까? 많이 지어라 그랬어. 수도권에다 한 100만 채만 때리 지어라 그랬어. 뭐 지금 정부는 뭐 그거 지으려고 그러면 쉬워. 그렇게 어려우면 옛날에 없을 때는 몰라도 그거 지으려고 하면 쉽지.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때 김종인 지금 아마 그때가 경제부총리인가 그랬어. 근데 그 양반이 200만 원 지었잖아.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지어서 그 이익된 자금은 받아가지고 뭘 했느냐면 영구임대 아파트 지었다고 다. 나는 범위한테 물어보니까 자나? 범위한테 물어보니까 유럽에도 그렇게 싼 아파트가 없대. 그 뭐 한 25평 정도 되는 미만짜리 한 뭐 1억이나 한 이 정도 되게끔 전세로 한 뭐 1억 정도 되게끔 그렇게 해서 지어가지고 공급을 해버려 봐봐. 집값이 올라갈 리가 없잖아. 그 수도권에 뭐 과밀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수도권 과밀은 지금도 그냥 우리나라 그 전체 국민의 반이 거기 사니까 그런 소리 할 것도 없다고 이제는. 이제는 할 것도 없다고. 막아도 뭐 전부 다 서울로 다 가는데 뭐 망하지만 안 올라가고 사람은 다 올라가.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망하지인가 봐. 나는 안 올라가는 거 보니까. 모든 사물이 실체가 없다고 깨달아 머문 이에게는 아주 쉽게 가능한 이것이 자성이 있다는 다른 이들에게는 아는 것이 쉽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모든 존재는 나를부터 온이 개공하고 나로부터 비롯해서 대상도 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자성인 걸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쉬워. 이해하는데 쉬운데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자성이 있고 이를테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저 나무에도 그 토템 신앙에서는 나무에도 뭔가 뭐 영이 있다 그랬거든. 그거는 앞으로도 한 1000년 지난 뒤에까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그거는 그냥 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 이해는 안 돼. 이해는 안 돼. 그리고 브라만 신이 있다라고 그 브라만교에서 주장을 했는데 머리 좋은 놈들이 나와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인도를 갖다 저지경으로 만들어 놨다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 손치더라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연기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자성이 없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세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쉬워. 이해하는데 매우 쉬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뭐가 꽃에도 신이 있고 저 하늘에도 신이 있고 무슨 산에도 신이 있고 그렇게 하면 복잡해져. 이해가 잘 안 돼. 그렇게 해서 가설해서 세워놓은 종교들이나 철학들은 그 이해하기가 더 힘들다고. 나는 참 그거 브라만교 자체를 갖다가 그런 현상은 이해를 하겠는데 브라만 신이 있다는 것은 이해 자체가 안 돼. 이해할 근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창조했느냐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나는 이게 복을 짓고 복을 받고 하는 것도 그게 인과가 어떻게 돼서 저렇게 복이 지어지고 또 저게 이 생에 와서 저런 복을 받고 살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저 복이 어느 정도까지 유한하고 실체가 없고 하는 것까지 이해를 많이 하는 편이니까 참 쉬워요. 참 쉬워요. 선지 엄마는 왜 직업 나왔냐? 어? 집이냐? 너 자네는 자주 안 나오더라? 예? 음소거 제가 왜 자주 안 나와? 더욱이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핑계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은 가득한데 무슨 우리 어견이 덕분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핑계 불 끄는 소리였냐? 핑계 대뭐 핑계 불 끄는 소리야? 네, 공부해. 그럼 공부해. 그건 선진이도 공부 좀 하라 그러고. 네, 응? 네, 그러랍니다. 자네 신랑은 잘 안 할 것 같더라. 대답만 하고. 신랑이 꼬맹이랑 집 밖에 막 나갔네요. 그게 막 나갔지, 그러니까. 그게 막 네. 나갔다니까. 공부를 안 하고. 공부하라 그런 건, 그건 대답만 내 하고, 할게요. 그래 놓고 안 하. 요즘 신랑 술 잘 먹나? 아니요, 마음 공부 잘하고 있답니다. 이제 끊었어? 아니요, 그래도 그 지금도 먹는다는 얘기잖아. 예, 조금씩 먹는답니다. 지금 그거는 기운이 딸려서 적게 먹는 거지. 기운만 있으면 또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손을 좀 봐야 되겠네요, 이제. 손을 보지 말고 발을 가지고 차. 손으로 때리면 이제 안 돼. 발로 가지고 차야지, 이제. 예, 처사님 잘 계시는가? 네, 잘 계셔야 습니다. 초파할 때 요 와서 축사를 했다는데 나는 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요, 좀 저희가 늦어가지고요. 흥국사 갔다 오셨지? 예, 요 축사 끝내고 흥국사 길도 안 막혔는데 왜 늦게 나왔는가? 길을 안 막혔잖아, 사람이 얼마 안 돼서. 예, 별로 없더라고요. 자, 어디 하다가 말았어? 그래서 아는 것이 쉽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번에 우리가 바이러스 부분을 보더라도요, 회교도들, 힌두교도들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나는 내가 그 세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학을 한 것도 아닌데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해를 했어. 쟤는 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쟤는 그 RNA이고 염기설 그 최초로 만들어지는 단계에 있는 생명체도 아니고 이건 대충 이해를 했거든.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인터뷰 나오는데 보니까 에어컨 많이 쐬는 사람들이나 그거 코로나 걸리지 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그거는 전부 다 보라만 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알라 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고. 그건 이해가 잘 안 돼.
머리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김정희 보살 들어가지 마. 근데 왜 손바닥을 나 들어간다고 손바닥을 딱 찍어놨어 이렇게 저기에 표가? 예? 그릇된 분별의 그물로 어째서 세간에 잡혀 있는가? 예, 분별심으로서 알을 가지고 고집해서 뭐가 있다, 영원성이 있다, 연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계속 고집해서 붙들려 있는가 그 말. 그걸 갖다 불교에서는 그물에 걸린 참새 같다 그래. 그물에 걸려 있다. 신에 걸려 있고 뭐 그래서 나는 전에 이제 하엄사에서 공양주를 하는데 말이야. 남천거사 다음으로 내가 공양주를 했거든. 그런데 그런 남천거사가 꼭 그 앞에 조항탱화가 있어. 그 공양간에 조항탱화에 꼭 아침에 이 차를 올리고 불을 켜고 인사를 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2번을 했어. 인사를 하고 밥 좀 잘 짓게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기가 그때 여름에 이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이 조리질을 한 300명 밥을 하려고 그러면 조리질을 해야 되잖아. 조리질을 해야 되는데 요즘처럼 요즘에는 쌀 그거 다 청결미 해가지고 씻지도 않고 바로 넣어버리더만. 근데 그때는 뭐 돌도 많고 니도 많고 그냥 뭐 그래가지고 그걸 다 300명 쌀을 갖다 이렇게 일라 그러면 그것도 말이야 돌도 푸석돌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리질 하는데 다 따라 올라와 그게 개미집 돌은 말이야. 그래서 그 조리질 하는데 그냥 모기가 어떻게 많은지 모기가 이 수건을 쓰고 있는데 수건니로 물어가지고 탁 한번 때리면 피가 이렇게 쭉 이게 묻어. 그럴 정도로 모기가 많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조항신한테 아침에 차를 올리면서 내가 거래를 했어. 모기 좀 안 물게 좀 해주라고 말이야. 내가 밥을 하는데 못하겠다 그랬더니 뒷날도 또 물더라고. 그래서 조항신한테 물 안 올렸어 나. 내 부탁도 안 들어주는데 내가 지 부탁을 왜 들어줘 내가. 그래서 내 공양주 3개월인가 한 5, 6개월 했는데 그 하는 동안에는 조항신이 목이 좀 말랐을 거예요. 그거 지가 수돗물 나오는데 지가 떠먹으면 되지 내가 왜 해줘. 그래서 그 도광노장님이 한번 그 공양간을 잘 들여다 보시거든. 보다가 행자는 어떻게 조항신 저기에 그 물도 안 떠나고 물이 말라가지고 컵이 딱 그 밑에 물자국이 나 있잖아요. 왜 저렇게 해놨냐 그러니까 예 스님 뭐 모기 좀 쫓아주라 그랬는데 안 쫓아줘서 나도 물 안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저거 봐라. 걔를 끌끌끌 잡으면 당신이 와가지고 씻어가지고 물 떠놓고 가더라고. 그래 뭐 조항신을 갖다 모셔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조항신 지가 나를 갖다 좀 도와야지. 그 어떻게 내가 맨날 지가 도우면 내가 또 물 한 그릇씩은 떠줄 수 있지. 근데 서로 그렇게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지. 그건 일방적으로 물만 떠놓고 지는 모기도 안 쪄주고 그때 생각이 내가 그랬다고. 그때 또 생각에 지리산에 가서 겨울에 눈내 조난당해 죽은 사람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지리산 산신제를 잘 지내. 사람들이 막 지리산 영어보다 산신제 잘하는데 무당한 때 지내지 마시오. 산신이 말이야 사람 죽는 것도 안 보살피고 뭐 구조대만큼도 못하고 되겠냐고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스님 그럼 벌을 받습니다. 그때 내가 그랬어요.
벌을 받으면 뭐 꿀벌을 주든지 뭐 어쩌든지 그렇게 하라고 내가 농담 삼아서 그러고. 그런 것을 가지고 무슨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뭐 이해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냥 그렇게 그게 미신으로서 믿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거는 참 나는 저는 어디 보니까 말이야 그 상량문에서 뭐가 하나 나왔는데 뭔데 그게 그 토지신에게 그 틀을 닦으면서 토지신에게 충문 올린 상량문이 있더라고. 상량문 옆에서 그 적어 놓은 게 그 한 장 나왔어. 그 읽어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산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여 내가 여기다가 틀을 빌려서 집을 짓고자 하니 그대들 혹시 터와 중첩이 되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나가라고 고하노라. 그러면서 술 한 잔 따라 올리노라. 참 실질적인 충문이야 그거. 뱀이 여기 살다가 포크레인으로 허물 갖다 하면 죽잖아. 그러니까 나가라고. 그건 말을 알아듣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은 괜찮아. 자는데 그런 것을 전부 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슨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번에 전라도 쪽으로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내려오면 새로 닦은 데가 그냥 터널로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산신 치맛바람이 집이 구멍이 다 났다 그랬어. 산신이 얼마나 성질나게 해서 집에 구멍 다 내놨어. 그 성질 안 내는 거 보니까 없는가 봐. 안 그러면 참든지. 둘 중 하나인 것 같아. 저번에 나보고 용왕제를 지내자 그러더라고. 용왕제를 지내자 그러자고. 아니 내가 용왕이 있다라고 믿질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앞에서 염불을 하노? 그래서 난 용왕제 안 지낸다고. 용왕이 혹시 이제 내 법문을 듣고 깨닫기라도 한다 그러면 또 이제 뭐 해보겠지만은 또 걔들은 오래 전부터 맨날 용왕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아직도 용왕에서 못 벗어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안 해. 걔들 고집이 세서. 오늘 저녁에 꿈에 용왕이 나오겠다. 이 무아는 중생들을 벗어나게 하고자 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법문이 나와. 이 무아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아이니까 무아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기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무아라 그랬다고. 그래서 여기서 아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가진 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원성을 가진 자성이 없다라는 것이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로 구분해놨어. 법과 보틀락과 둘로 분류해서 설하셨다. 법은 이 삼라만사 우주와 지구, 뭐 돌, 나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상의 모든 것을 갖다가 법이라 그래. 그런 모든 것들은 이를테면 창조신이 있다라든지 또는 뭐 나무 목신이 있다라든지 또는 뭐 석신이 있다라든지 또는 산신이 있다라든지 또는 인도처럼 원숭이 신이 있다든지 또는 제석천 신이 있다든지 불변의 자성으로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도 없다. 그런 대상을 갖다가 대상의 신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을 법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보틀라카 아트만만 얘기했다고. 오온만 얘기했다고. 나만 얘기한 거야. 나 자신을 두고서 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은 이게 오온으로 형성된 것 외에는 안에 영원한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와 아집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보살행을 하게 되면 먼저 아집을 영원한 보틀라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상도 그 어떤 것도 영원성을 가진 뭐 절대자라든지 이런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 얘기를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 또다시 이것을 제자들에게 펼치셨으니, 그 이제 부처님께서 요 두 가지 원칙을 법화와 그 법무화와 임무화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변형시킨 말씀들로서 쭉 설법을 해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희론과 더불어 16공성을 설하시고 간추려서, 그 희론, 무엇이 희론이냐? 희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희론이라는 것은 원리가 맞지 않는 논리적 모순이 있거나 또는 실제로 그 가르침대로 했을 때 행복이 오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즐거움으로 행복이 온다. 이건 뭐냐면 환락주의인데, 그래서 인도 같은 데서 고대 과거에 마약을 많이 썼어요. 그 마약을 쓰는 이 부류들은 마약을 막 썼잖아요. 그러면 환각 상태가 일어나고, 환각 상태가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막 그냥 여러 가지 막 그냥 즐거움 같은 것이 굉장히 크게 희열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마약이 이제 성분이 떨어졌을 때는 검단 증세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못 쓰게 돼버린단 말이야. 고통이 엄청나게 심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마약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희론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럼 서양의 지금 요 근래 르네상스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철학들은 전부 다 이론들이야. 그들이 가르친 그 어떤 철학도 번뇌를 없앨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 그 사람들이 가르친 대로 실행을 해서 내가 고통이 사라졌다. 하나도 없어. 서양 철학은 배울 게 하나도 없어, 그거. 그리고 철학이 일천해가지고, 일천해서 저 인도나 중국 같은 데서는 벌써 그런 철학이 2600년, 500년 전에 이미 다 결론을 내서 이게 안 되는 것이라 해서 그런 유파가 일어났다 다 사라진 거라고. 그걸 서양에서는, 유럽 같은 데서는 르네상스 이후에 힐랍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개우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해놨지만, 허물론, 실존 철학 뭐 이런 거 다 얘기해놨지만도 실제 그네들이 그 철학을 가지고서 행복해지고 그 철학을 가지고서 실제 번뇌가 다한 것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희론이라는 거야. 불법에서 바라볼 때는 그리스 철학도 희론이라. 그럼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있다 그러면 너 자신을 아는 거면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그 다음에 답이 나오겠어, 그게? 번뇌가 다한 답이 나오겠냐고.
불교에서는 그런 걸 전부 다 실론이라고 했어요. 인도의 상황들을 갖다 실론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때 상황들을 전부 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서 또 어떤 종교를 가지고서 번뇌를 없앨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내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고 죽은 뒤에나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전부 다 희론이라. 불교는 희론처럼. 그런 것은 철학 자체로 우리가 이제 그런 철학을 이렇게 보는 것은 무슨 얘기는 짓거리냐 하고 이제 보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이 무슨 도움이 돼서 보는 거 한 개도 없다고. 그런 거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희론과 더불어서 16공선, 희론이 무엇이고 그 희론이라는 말 자체가 실제되지 않는 그런 이론에 불과한 거다. 실제 인간의 궁극적 행복을 갖다 줄 수 없는 이론에 불과한 거다. 희론을 배격했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16공성을 이제 16공성은 뒤에 가면서 보니까 내가 아까 잠깐 보니까 16가지 공성에 관해서 쭉 다 말씀을 해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16공성에 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16공성을 얘기하시면서 그 공을 무자성의 공을 얘기했는데 공을 다시 실제 인양 여기기 때문에 공의 공이라 그래서 공 자체도 공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공이 실제 하는 것인 줄 자꾸 착각을 한다면 그게 또 실유론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공을 다시 공이라고 해서 공공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무자성이라는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또 그것이 무슨 실제인 양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반야시경에도 색적시공 공적식색 색분리공 공분리색 색적시공 공이색 이러는데 색이 곧 공이지 공이 따로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기하는 것 자체는 무자성이다 그 말이지. 근데 이제 또 공이라 그러니까 공이 따로 있대 또.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한국에서도 불성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불성이라는 것은 깨달을 가능성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장작불처럼 불을 지폈을 때 불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장작불은 불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런데 불성을 얘기할 때 불성을 유아론으로 얘기해 버렸다고. 불성만 깨달으면 되고 불성은 영원한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다. 또 다시 공성에 반대되는 얘기를 또 하기 때문에 불성 자체도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작일 때 장작 불이 그 안에 있질 않잖아요. 그런 조건이 돼야 일어나는 것이지. 또다시 네 가지로 설한 이러한 것들을 대성에서 이제 이런 것을 갖다 이제 인정했다는 것보다 그 대성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말씀하기 시작했다. 그것의 자성이 그것인 까닭에 눈은 눈으로서 공하며 자 그것의 자성이 그것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그거는 이제 말 잘못하면 그것저것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끝나는데 그것의 자성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자성이라는 것은 물의 자성은 젖어드는 습성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지 물의 자성이 본래부터 H에도 H2O인데 이걸 분리시켰을 때는 그 물에 젖어드는 자성이 없어지잖아요. 그 성질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럴 때 눈의 자성은 눈의 성질은
눈에 있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성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얘기하지 않고 보는 성질 그런 얘기예요. 이거 번역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는 성질은 눈에 있고 듣는 성질은 귀에 있고 냄새 맡는 성질은 코에 있고 맛을 보는 성질은 입에 있고 촉감하는 성질은 피부에 있고 그걸 종합해서 생각하는 성질은 대뇌에 있고 뇌에 있고 그것은 거기에 있다 그 말이지 그 얘기가. 그렇게 젖어드는 습성은 물에 있어. H2O가 합해지면서 젖어드는 습성이 생겨난 것이지 본래부터 그 젖어드는 습성이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한다고.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 눈은 보는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귀가 보는 성질을 갖고 있지 않아.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면 이런 것을 떠나서 아는 놈이 하나 불성이 따로 있다 이거야. 지금 한국 노장들이 다 그런 얘기야. 따로 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따로 있으면 눈을 까마뿌리도 보여야 되고 귀로도 보여야 되고 코로도 보여야 되고 입으로도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이 어떤 데는 할 때는 그럴듯하게 하다가 끝머리 가서 한 개 살짝 틀려버려. 그럼 다 틀리는 거야. 다 틀린 거야. 그래서 그것의 자성이 그것이 까닭에 눈은 눈으로서 공하며 그 눈으로서 보는 성질이 있는데 그럼 눈을 우리가 눈 안에 뭐가 자성이 있어 가지고 이 눈을 갖다 만약에 화장을 했는데 눈 안에 자성이 구슬처럼 나왔다 그렇게 된 게 없잖아요. 이것도 빛을 보기 위해서 생긴 하나의 신체 구조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감각기관일 뿐이다. 눈은 눈으로서 공하며 귀는 귀로서 공하며 코는 코로서 공하며 입은 입으로서 공하며 피부는 촉감은 촉감으로서 공하며 뇌는 뇌로서 공하다. 자성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온이. 그건 전부 다 연기작용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다. 일어난 것일 뿐이다. 오늘 얘기 끝냅시다. 다 지금 한 반은 졸리는 것 같아. 자, 고생했습니다.